예, 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봄이라고 합니다. 봄인데 날씨는 이제 더 추워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는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정 시간은 60분에서 70분 정도 될 텐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이 고시준비 위험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제일 가장 주의할 점이 시행착오를 막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주제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시준비는 이게 대학과 달리 대학은 점수에 따라서 이제 만족도를 조금씩 낮추면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는 있지만은 고시준비는 0이냐 100이냐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0.1% 때문에 탈락하기도 하고 또는 0.1% 때문에 이제 100을 넣기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진입을 한다든가 또는 진입을 해서 소홀히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위험성이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해서 또 탈락하기도 하고 운 좋게 또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의외로 차라리 2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버렸다 또는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부작용은 적습니다. 오히려 적고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게 이제 숫자상으로 비율상으로 훨씬 많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고시 준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 집 아들은 지금 5년째다. 취업도 못하고 어느 집 아들은 10년째 했다. 그러다가 지금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많이 듣는데 요 부분이 더 위험합니다. 요걸 이제 막아야 됩니다. 요걸 막아야 되고 실패하는 경우는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도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고 요 부분이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 방법들입니다. 방법들을 보면은 일단 합격 목표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로 잡았습니까? 요 앞에 있는 이 학생은 지난번에 한번 오지 않았나? 얼굴이 좀 익은데 그렇지? 지금 몇 학년이지? 3학년? 기억이 나. 왜 또 지금 만나? 좀 일찍 서두르지? 내가 오늘 좀 일찍 오라고 했을 텐데. 합격 목표 기간은 주변의 선배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면은 최소 3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틀린 조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제 3년을 해서 되기도 하고 5년을 해서 되기도 하는데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는 기간입니다. 시험은 행정고시 특징은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고 소질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제 매일 하루에 10시간이다 12시간씩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3년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변에 고시반 선배다, 학교 선배다 조언을 구할 때 최소 3년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선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력을 보면은 아직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의 기준에 비춰서 조언을 하기 때문에 그 조언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볼 때는 가장 일반적 형태는 지금 시작하면은 2019년입니다. 내년입니다. 2019년 이상 하시면 확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하면은 그게 2년을 한다, 3년을 한다 이게 사람 의지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행정고시는 실질적으로 3과목이나 똑같습니다. 경제학, 그 다음에 행정법, 그 다음에 정치학이나 행정학은 합쳐봤자 1과목밖에 안 됩니다. 분량이. 선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5과목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3과목입니다. 3과목을 3년 하시겠습니까? 1과목 하는데 1년 걸린다. 이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 수험적 높이는 또 수험적 깊이는 1과목을 6개월로 하면 충분합니다. 넘쳐요. 넘치기 때문에 2019년 이상을 공부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그만두세요. 안 되면은 이건 나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2019년까지 열심히 하면은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모든 가능성을 2019년 이후로 열시면 안 되고 2019년까지만 공부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은 지금 역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해질 거예요. 또 내가 2019년까지만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치열함이 역으로 저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9년도에 안 되면 그만두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대신에 시험이란 부분은 이제 5급 정도 되면은 하늘이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격차가 근소하면 한 번 더 하세요. 격차가 근소하면 그때는 학원 다니지 마시고 학교 가서 돌아가서 하셔도 충분해요. 그 격차는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해도 충분한 간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얘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5급의 실경쟁률이 2대 1입니다. 1차에서 이제 걸러지죠. 걸러져서 7배수로 뽑습니다. 1차 합격한 인원만 보면은 7대 1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허수가 많아요. 왜 이제 허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2차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1차를 걷는 학생들이 의외로 비율이 많습니다. 많고 또는 과거 2차를 한 경험이 있지만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이 어림도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학원에 보는 입장은 7대 1이 아니고 요게 한 2대 1 정도입니다. 2대 1 정도. 그래서 2019년도 공부에서 이 실경쟁률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하시고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2대 1 경쟁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컷을 기준으로 평균 3점 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떨어지더라도. 근데 뭐 합격 평균이 6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57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실경쟁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때는 한 번 더 하면은 시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뭐 평균에서 10점 차이가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도 안 돼요. 이제 본인들은 이제 하게 되면은 평균이 10점 차 나이 되는 10점 차 정도 났는데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영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그 착각을 하는데 아, 작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아 이렇게 본인은 합리화합니다. 근데 그게 다음에 바뀌겠습니까? 우리 오랜 경험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그 머리도 이게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 머리를 좋은 머리를 가동하는 의지도 선천입니다. 그 다음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2019년도까지 열심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쟁 안에 들어갔으면은 한 번 더 하시고 아니면은 접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은 2019년까지만 한다 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휴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휴학은 필수적입니다.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건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은 뭐 여러 단계에서 할 수가 있어요. 뭐 합격을 떠나버리면 공부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고시 공부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합격할 정도 공부 양 질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건 최악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한다. 예컨대 저학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좀 하다가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고시에 진입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시 공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거나 나쁜 습관이 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학원에 왔을 때 우리 전문가들 눈에서는 그걸 잘 고치지도 못합니다. 나쁜 게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본인이 그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백지 상태로 오세요. 백지 상태로 오면은 우리가 지도하면 훨씬 더 바른 길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학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경제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고시 공부를 할 뿐이지 거기로부터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내외적 여건을 다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최선의 노력 부분인데 이를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몇 시간인가? 얼마를 해야 됩니까? 고시 공부하면. 하루에 4시간을 자고 해야 됩니까? 뭐 8시간을 자고 하면 안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는데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생은 하루에 14시간하고 떨어지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하루에 8시간 정도 무리 없이 했는데 되는 학생이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에 되기 위한 절대량이다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거치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 한 놈 보면은 항상 잡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자요. 그 친구들 얘기 듣거나 뭐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은 공부를 항상 전교에서 1등 합니다. 그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매일 이렇게 귀에 뭘 꽂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성적은 시원치 않고 이런 부분인데 그 개인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몇 시간인가 이런 기준이 아니고 성적입니다. 성적. 학원에서 열심히 했는데 상위 30%에는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부 방향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8시간 했는데 성적이 우수하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를 최대한 공부량 확보됐는가 안 됐는가 이 부분은 학원에 와서 매일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계속 측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이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험생활 계속 할지 이 부분인데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거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가끔 학원에서 보면은 공부 뭐 한 지가 얼마 됐냐 이렇게 물으면 3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에 왔을 때는 뭐 4개월 정도 공부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이 수다입니다. 저게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조언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한 1년 가르치고 나면은 이 학생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는 저희들 머릿속에 데이터로 오랜 경험으로 볼 때는 바로 나옵니다. 이게 누적돼서 저희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학생을 위해서. 그런데 원래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모님하고 학생이 같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14명 중에 18명 중에 13명은 포기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5명 한 번 더 해봐라 이런 부분인데 왜 포기를 시켰는가 하면은 또 포기를 시킬 수 있는 게 학원에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있고 학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부분은 1년 지나면 뭐 명확하게 확실히 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를 시키시라 이렇게 하니까 손해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가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작할 때인데 부모님들이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과정을 모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학생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거는 부모님들이 대학까지는 가르칠 수 있지만은 고시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영역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결정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모르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 애는 잘 압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애는 이 과정을 알겠습니까? 우리 애도 몰라요. 우리 애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마칠 때도 꼭 같이 상의를 하세요. 그만둘 때도.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면은 학생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데 계속 하겠다는 율이 더 높습니다. 그게 더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1년 공부했고 그 다음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본인이 1년 동안 하면서 뭘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데이터로 분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부분은 있어요. 객관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을 보는 객관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항상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시행착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시행착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제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수험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지금 합격 연령이 26세입니다. 평균 합격 연령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공부를? 26살짜리가 합격했으니까. 평균이 26세다 이런 얘기는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여기까지가 50%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균이니까 26세 이하가 절반이고 26세 이상이 절반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험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평균적으로 수험기간이 뭐 2년 이렇게 됩니다. 2년. 이렇게 되는데
2년을 더한 학생도 있고 2년을 덜 한 학생도 있는데 학원이 볼 때는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 국립외교는 과목이 적기 때문에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아마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제도 개선 전이. 제도 개선 전에는 1차를 이렇게 보면은 1차 한 번 붙으면은 2차 볼 기회를 2번 줬어요. 붙었네? 그 다음에 이렇게 줬으니까 1차를 1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합격 연령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1, 2차를 같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중에 1, 2차 개선에 중점이 피셋이 있어요. 피셋이. 피셋이 있어서 피셋은 적성이 맞는 친구들은 뭐 한 달, 2달, 뭐 길어봤자 3달 하고 적성이 맞지 않으면 오래 걸리거나 또 적성이 더 맞지 않으면 시험에 맞지 않는 유형입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합격권에 드는 학생들은 피셋을 장기간 하지 않기 때문에 2차를 1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수험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두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나 잘 건져가셔도 됩니다. 시행착오만 막아도 오늘 오신 보람은 충분히 있어요. 그 시행착오 중심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고립입니다. 고립. 혼자 고립되는 것이에요. 고립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에베레스트로 혼자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에베레스트 뭐 14등자를 뭐 등반을 성공했네 이런 그 정말로 프로들도 항상 셰르파들을 데려가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왜 데려가겠습니까? 도처에 이제 위험이 널려 있으니까 그 위험이 1%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자는 거예요. 위험이 100% 발생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작은 위험이 작은 디테일이 결과적으로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갈라버리니까 그걸 주의하자 이런 부분인데 이 고립되면 일단은 이게 생깁니다. 이게 특히 이 학생들 심리적으로 우울해요. 너무 우울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고립돼서 하는 겁니다. 이 고립된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에 뭐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가끔 학생들이 저 이제 영상을 보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뭐 매번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와서 남학생인데 말을 엄청나게 말을 해요. 많이. 그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말 처음 하지 이렇게 하니까 말을 처음 한대요. 그 온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하니까 6개월 됐답니다. 6개월. 또 한 녀석은 2개월 됐고 저를 만나서 말을 처음 하는데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혼자 아무 말도 없이 방에 들어박혀가지고 독서에도 들어박혀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오죽하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 6개월이다 아니면 또 다른 학생 2개월이다 이 기간이 공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했다는 거죠.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부할 뿐이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또 이게 장수생 방식을 답습하는 위험이 있는데 단가반을 어떻게든 학원은 다녀야 됩니다. 학원은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단가로 갈지 종합을 할지 뭐 인강을 할지 질강을 할지 이따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단가를 활용하거나 이것도 고민하실 거예요. 학교 종합반 내에서도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 유형입니다. 신림동에 와서 단가를 듣겠다. 내가 원하는 선생, 친숙한 선생. 아니면 학교 고시반에서 학교 고시반 시스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고립되는 겁니다. 예컨대 신림동에 단가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고립돼서는 안 되니까 스터디를 구할 겁니다. 스터디를 구하면은 초보하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스터디라는 부분에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초보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초보가 억지로 구합니다. 스터디를. 스터디를 구하면 그 정상에서 약간 멀어진 스터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꼭 장수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보가 초보를 찾아가지는 않으니까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르고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장수생이 3년에서 5년 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에너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시험 앞두고 몇 달간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대로 본인의 현재대로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반대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학교 고시반에 가도 똑같습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이거는 더 영향 직접적으로 받아요. 신림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터디 했다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털고 나오면 되는데 학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선배가 말하겠어요. 그 선배가 3년 공부했다 5년 공부했다. 야
최소 3년이야. 나봐라. 5년에도 지금 삐끗삐끗이야. 이런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 속에 후배를 집어넣습니다. 아, 오늘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저녁에는 우리 회식 한번 하자. 아니, 뭘 하자. 이런 쪽으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학교 고시원을 활용한다든가 단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건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금해야 돼요. 왜 이제 금해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더 진전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을 할지 인강을 할지 이런 부분인데 왜 인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경험치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대학 진학까지입니다. 대학 입시까지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는 인강으로도 되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왜 되는가 하면 객관식으로 하니까 괜찮아요. 객관식이야 시험 보고 좀 채점해가지고 데이터 보면은 내가 전국에서 몇 등 했구나. 아니면 이번 시험에서 내가 몇 등 했구나. 몇 프로구나.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 5급의 경우에도 1차는 괜찮아요. 1차 경우에는 뭐 헌법 인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피셋 인강으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건 2차는 불가능입니다. 2차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논술을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되는데 혼자 하면 쓰겠습니까? 쓴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채점을 해주고 첨삭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성장이 차단된 상태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비교해보면 데이터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있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경제학이 처음에 이제 24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강이 진행되는데 24일 동안에 인강을 다 듣는 비율입니다. 요 실강의 같은 기간 내에 인강을 다 듣는 비율입니다. 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 4.6%입니다. 46%가 아니고 4.6%예요. 4.6%. 그러니까 실강은 이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혹시 야구장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한번 그 현장에 갔다 오면은 TV 보기가 싫어집니다. 현장 분위기가 있어요. 전파된 부분이 있어서 억지로 또 따라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강의 경우에는 지가 편할 때 듣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이 단점으로 돼. 그 4.6%가 같은 기간에 완강을 하고 저희들이 인강을 80일 동안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는데 요 기간에 다 듣는 비율이 34%입니다. 근데 34% 이 비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80일 동안 듣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봐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의 개념이 나중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의 개념을 가지고 나중으로 이해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80일 동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수험적으로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것이지 합격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도 24일간 진행하면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비율이 똑같습니다. 뭐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강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시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고시 2차가 최종인데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강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은 선배들은 뭐 인강 들으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수험 기간이 몇 년인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한 것이면 학문으로 가야지. 이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합격하기 위한 강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강도가 인강으로 유지가 안 돼요.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실강으로 와야 됩니다. 실강으로 와야 되는데 길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한테 선택권이. 정확하게 내가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선택지가 없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고민해요. 그건 이해합니다. 모르니까 고민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볼 때는 고민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단과반으로 갈지 이제는 종합반으로 갈지 이런 부분인데 아까 단과반은 고립되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고립되면은 독하게 의지가 강하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의지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적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해요. 여기가 이렇게 1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GS 이거는 뭐 영문의 약자이고 그냥 1순환인데 저게 어느 시기인가 하면은 요 종합반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월부터 예비순환이 시작되고 요때는 우리 학원은 무조건 시험 봅니다. 오면은 매일 시험해요. 매일.
매일 시험인데 예비순한테는 시험을 이렇게 작게 봅니다. 아직은 학생들이 논문을 쓸 능력이 안 되니까 작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어쨌든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이때까지는 아직은 이 학생이 본격적으로 성적 경쟁을 시작했다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작은 걸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앞서는 시기고 지금 7월 들어가면은 이때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본 시험하고 동일하게 봐요. 그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봅니다. 그 다음 그 중간에 또 다른 시험을 보니까 거의 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성적이 중요한데 요때 성적이 요리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1위로 연결이 되고 1위로 연결이 되고 지금 우리는 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1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2층하고 5층이 저희 1차 시험을 위한 그 스파르타 캠프입니다. 캠프인데 오늘은 학생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외부 모의고사를 보러 갔어요. 그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외부 모의고사를 보게 합니다. 뭐 1000명, 2000명 이 단위에서 보게 하는데 평일에는 다 이렇게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지금 이제 보자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의미 있는 성적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요때 잘못하게 되면은 이때 문제가 되고 이때 가서는 낙오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 이제 제일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구간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구간을 보시면은 요게 이름이 있는 것들이 종합반입니다. 단가반은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요렇게 비어 있네요. 여기도 비어 있고 요게 단가반입니다. 요렇게 확대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럼 학생 수가 종합반에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대5입니다. 단가반 종합반이 5대5 아니면은 종합반이 한 5.5, 단가반이 4.5. 그러니까 비율상은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요 면까지는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면인데 여기에 단가반이 몇 프로가 됩니까? 그리고 저기에 있는 단가반들은 몇 면이 보면은 그 전에 종합반을 했거나 구력이 그대로 쌓인 학생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초보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느 수로 가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환입니다. 이순환 여기인데 아까 보았던 이순환은 시험 직전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순환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요 시기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요 시기입니다. 이제 이순환이 막 끝났습니다. 막 끝났으니까 요때는 1차 합격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2차 강의를 듣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시기인데 그때는 오는 단가반 학생들은 전부 1차 경험이 합격 경험이 한 2번 이상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칭 합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수들입니다. 고수들인데 그 학생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합니다. 보면은 여기 단가반이에요. 단가반 비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늘었네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조금 늘었지만은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종합반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구력들을 보면은 경력들을 보면은 종합반은 3월부터 해서 11월인데 6개월 남짓 한 겁니다. 학생들이. 그런 부분인데 단가반은 얘들은 2년차, 3년차들이에요. 그럼 종합반하고 단가반이 이게 뭔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뭔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가르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이제 학원의 커리를 따라가면 1회도 그 다음에 이렇게 2회도 3회도 여기는 1차를 준비하겠죠. 1차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4회도 5회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2년차가 있습니다. 2년차는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게 10이 되고 3년차는 곱하기 3이 되니까 15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5만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1년차 이 목표를 달성이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1년차 동안에. 아니면 또 반대로 1년차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면은 3년에 걸쳐 보는 거나 2년에 걸쳐 보는 것보다는 1년차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고시는 밑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단계간에 확 보여야 됩니다. 빠지기 전에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경우에는 예컨대 행정법이 진행이 되면은 행정법을 스터디를 시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목이 경작이 진행이 되면은 다시 행정법을 또 스터디를 시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시키고
행정학이 진행이 되면은 경제학을 또 스터디를 시켜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원에서 한 번 볼 동안에 우리는 같은 기간 행정법을 지금 3번이나 보는 겁니다. 3번이나 보는 것이니까 훨씬 더 효율이에요. 경제학은 보니까 한 번 보고 2번 보고 2번을 더 봅니다. 정치학, 행정학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회도 끝났는데 벌써 2번을 봤고 그 다음 1순환 들어오면은 이렇게 합니다. 경제학 할 때 행정법을 했으니까 이걸 복습을 시키고 또 행정법을 할 때 또 경제학을 내려서 시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시킨다는 거죠. 계속 시키기 때문에 우리 학원 학생들은 1년이 끝나면 5번을 보는 것이 아니고 10번을 보는 학생, 심지어는 15번을 보는 학생도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은 자 보면은 15번을 보는 학생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룰대로만 하면은 10번 이상을 본다는 거죠. 10번 이상을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시행착오를 막아줍니다. 학원에 오면 일단은 전체적인 시행착오는 방지가 되는데 안에 질적인 시행착오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막아주는 것인데 자 보시면은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스터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학원에 가시면은 그 편성이란 부분이 1번부터 8번까지가 1조, 9번부터 16번까지가 2조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깨져버려요. 금방 깨져버리니까 우리는 수험기간이다, 개인의 성향이다, 성비다 이렇게 다 고려합니다. 요즘 여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들어옵니다. 그 짝을 지어주면 안 됩니다. 8명 1조인데 뭐 4명 여학생, 4명 남학생 이렇게 짓진 않아요. 5명, 3명 이렇게 하든지 반대경으로 하든지 또 수험기간이 오래된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을 배려해서 또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을 넣기도 하고 또 개인의 성향 미쳐볼 때 흥이 많다 이렇게 하면 좀 차분한 팀에 넣어가지고 억제를 시키고 반대경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균형을 맞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요 구성원 진행기간은 개강하면 즉시 편성합니다. 그리고 종료될 때까지 하고요. 11월부터는 요거는 2차 중심으로 합니다. 11월이 아니라 이제 3월이 되겠네요. 3월.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하고 11월부터 3월 초까지 지금은 1차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저는 합격을 목표로 하고 그 전에 2차를 많이 한 상태에서 1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진행 횟수 주 3회 1차는 매일 진행하고 중간에 또 리더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니까 거의 매일 진행한다 1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교재인데 이거는 학원에서 특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해 드리는데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하면 스터디 진행자들입니다. 이걸 스터디 리더라고 부르는데 스터디는 초보끼리 하면 큰일 납니다.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고 아니면은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를 통해 얻는 것이 없어요. 그 스터디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최종 합격생이거나 아니면 2차를 합격했는데 면접에 탈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1차를 3회 이상 합격한 학생들이 있는데 최종 합격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들이 시험이 되고 나면은 세상이 제일 쉬운 게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시험은 합격하고 나면은 세상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가볍게 해요. 고민하지 마. 그냥 열심히 뭐 이 정도로 조언하기 때문에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일부 쓰기도 하고 그 다음 면접 탈락한 학생들은 공부는 많이 돼 있죠. 많이 돼 있고 어쨌든 1차로 3회 이상 합격했다 공부는 많이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장수생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요. 수험 기간으로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장수생들은 나쁜 점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해라. 요 안에서 하고 월화수목금 시키고 토요일은 스터디 원들을 다 모아서 또 시험을 보게 합니다. 월화수목금 잘했는가 그 스터디를 포상하고 이렇게 스터디끼리도 경쟁을 시키고 그 다음 리더에 대한 평가는 주마다 합니다. 주마다 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 아니면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리더를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스터디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스터디가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시행착오가 막아지고 그 다음 안에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가 얼마나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도 막아지는 겁니다. 막아지니까 뒤지지 않아요. 막아지니까. 지금 오는 학생들은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스카이 학생들의 비율이 85%입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도 똑똑해요. 그래서 그 똑똑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빨리 되고 어떤 학생은 왜 늦게 되는가 하면 시행착오입니다. 중간에는 무조건 거기에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입니다.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공부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자신인데 이건 차원이 다른 공부입니다. 차원이 다른 공부니까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한다든가 인강을 듣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에 비해서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애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은 선택지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뭐 2학년, 3학년 한 2년 하다가 내 길이 아닌 것보다 해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는데 다 시행착오입니다. 무조건 학원에 와서 제대로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더구나 학원에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들이 있고 현실적 장애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비용 부분이 장애가 될 수가 있는데 5급은 한 번 떨어지면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여러분. 1억이에요. 1년 더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 진출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 이렇게 따지면 기회비용이 1억이에요. 1억인데 학생들이 단가로 가는 이유가 뭐 영상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용을 절약한다고 하는데 절약되는 비용이 0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학원에 오면은 학원비가 한 달에 한 60만 원 듭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60만 원 드는데 혼자 한다고 해서 그 60만 원이 0이 됩니까? 0이 되진 않습니다. 0이 되지는 않고 한 40 정도는 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10 때문에 시험 결과에 대한 위험성이 2배, 3배, 4배, 10배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때까지만 하겠다. 이때까지는 하는 걸 전제로 2019년도까지 하는 걸 전제로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옳은 길이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럼 더 예를 들어보면은 모든 과정이 비용이 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와도 제로, 학교 고시반 가도 제로, 단가를 들어도 제로, 인강 들어도 제로.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100% 학생들이 다 학원에 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원에 가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하는데 이 판단을 흐르게 하는 부분이 경제적 부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한 달로 나누면은 결정적 금액 아니에요. 한 달에 6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작은 금액 아니지만은 이게 뭐 인생을 좌우할 정도 금액인가? 그 부분은 아닙니다. 빨리 시험 합격하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시행착오 요 기간이에요, 지금. 남은 기간이 40일이 채 안 남았으니까 편의상 1개월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또 시행착오 합니다. 뻔합니다, 학생들. 제가 한 학생 가르친 지가 한 16년, 7년 되네요. 저도 요만한 때 요 학생들 나이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금융감독원에 입사해가지고 한 7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7년 근무를 했다가 이제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헌법을 사법시험 때 그때 뭐 괜찮은 선생님이었어요. 한번 강의하면 2,000명 이렇게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고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10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고시가 돼가지고 10년을 근무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10년 지나면은 도가 트인다고 합니다. 도가 트인다고. 지금은 제가 17년 되니까 도가 트였어요. 학생들 척 보면은 한번 가르쳐 보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뭐 짐작이 가지요. 물론 짐작을 이제 틀리게 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도가 트는데 지금 하는 유형들은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은 1차 열심히 하자. 왜? 1차를 먼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는 1차를 못해 그래도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표는 1차 되는 게 아니고 2019년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준비를 매진하고 2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우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1차가 탈락하든지 아니면 1차를 합격하든지 경우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 경우수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 목표로 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1차부터는 안 붙든 상관없어. 짧은 기간이니까. 나는 3월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좋잖아요. 그래서 1차가 탈락이 되면 2차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놀다가 3월부터 온 학생보다 앞서지는 못해요. 1차는 특징이 이거는 누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로 치면 IQ 테스트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적성을 테스트하니까. 그래서 원래 뭐 2달을 더 했다고 내년에 2달이 빠지는 공부인가 그렇진 않아요. 똑같은 시간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2차는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탈락했는데 2차 공부도 전혀 안 돼 있다. 3월에 오면은 무조건 이건 후달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전공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힘들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 2차 준비 소홀한 상태로
응시하는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1차 3월 10일 날 끝나겠죠. 3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인데 시험이 6월입니다.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인데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1차 됐으면 나름대로 제가 2차 하려고 애를 씁니다. 2차 하려고 애를 써서 어느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해서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 이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으로. 왜? 1차 붙은 학생들이 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실전 과정이에요. 여기서 계속 답안을 써온 학생들이 시험 앞두고 최종적으로 써보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인데 요때 들어온다는 거죠. 요때 들어와가지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못 따라가니까 뭐 동영상도 들으면서 따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하다가 6월 달에 시험 보면은 우리 학생들 용어로 광탈이에요. 광탈. 광탈인데 하루 강아지 보면 무서운지 모르니까 자기가 탈락한다는 인식도 약합니다. 여러 번 해봐가지고 이 정도 쓰면 탈락하겠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탈락하는데도 탈락을 모르고 또 혼자 합니다. 혼자 이렇게 혼자 하다가 과거 기준으로 하면은 최종 발표가 10월에 나니까 또는 9월에 나니까 이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강들은 혼자 하기도 하고 이때 탈락하면은 또 1차를 준비해야 돼요. 1차를 준비하면 1차 되겠죠. 또 6월 달에 2차를 또 준비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 이게 다 생략된 채로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시험이 안 됩니다. 의외로 이런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험기간에 비해서 이 실력이 붙지 않는 학생들은 저런 유형입니다. 근데 저 유형은 시험을 그만두지도 못해요. 왜 그만두지 못하는가 하면 1차가 자꾸 되니까. 남이 보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되겠습니까? 저 부모님들 알 겁니다. 이게 인생에 성공하자면은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죠.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하겠다. 이거는 확률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차분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2차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패가 거듭되는 겁니다. 하니까 차라리 바람직한 거는 차라리 1차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이렇게 되면 3년, 4년 이렇게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인데 여기는 1차로 50% 하고 2차로 50% 이렇게만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만 투자해도 시간 확보가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차만 한다고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느슨하게 합니다.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또는 학교 가서 아니면 9시에 가서 오늘 어느 한 세트 풀고 그 다음 자료해석 한 세트 풀고 하면은 머리가 뭐 멍해집니다. 멍해지니까 오늘은 됐다.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저녁은 쉬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피셋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할 수도 없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못하니까 시간을 부분을 낼 겁니다. 근데 부분을 내는데 남은 기간에 피셋을 하루에 6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본인이 있는 건 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나머지 6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놉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시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독하게 해야 됩니다. 독하게. 완전히 단절해서. 의식이 오고 딱 단절해가지고 내가 고시생이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코피나게 해야 됩니다. 더구나 시험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심리를 가질 겁니다. 하나는 어차피 원래 시작은 늦었으니까 편하게 안 한다. 편하게 하고 3월 10일 날 시험 끝나면은 3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착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는 고시의 세계에서는 하루도 소중합니다. 하루도 소중한데 40일 가까운 시간을 버리겠다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불리하니까 난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피셋은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피셋은. 경작은 못 이깁니다. 행정법은 못 이겨요. 시간이 차이가 나면 못 이기는데 피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 편차가 너무 커요. 우리 학원에는 피셋을 이틀 하고 붙는 놈이 있습니다. 이틀 하고. 거의 안 하고 붙는 녀석이에요. 물론 그 전에 붙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데 지난번에 그 국립외교원 하는 학생은 3주 만에 시험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녀석은 한 달 만에 되고 또 하는 녀석은 40일 만에 되고 하기 때문에 될 자질이 있다 내지는 자질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지금 남은 기간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원래는 시험이 되겠다
이 목표보다 내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 이게 몇 점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대충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몇 점이 나왔다, 이게 장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컨대 경작을 6시간 하면 피셋을 8시간 하세요. 남들이 지금 시기에 12시간 하면 나는 늦었으니까 14시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고시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동물로 치면은 초식 동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육식 동물이어야 돼. 그 먹잇감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꽉 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나는 이미 원래 시험은 느슨하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심리는 내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이라도 바짝하면은 피셋에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거나 합격하는 학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차를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게 지상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예컨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7시 반에 나오세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0시 마치니까 여러분 11시 반까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늦었으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늦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컨대 경작을 6시간 한다, 행정법에 6시간 한다 할지라도 피셋을 8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난 피셋만 할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으니까 지금은 경작을 바짝 들으면 예비순환을 보름 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는 걸 우리 6시간 들으면 이틀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4회를 했으니까 한 15회 정도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법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3월까지는 이렇게 듣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확보하세요. 일요일도 반납해야 됩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확보해가지고 피셋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1차를 합격하는 학생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몇 명을 보냈는가 하면 22명인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2차 시험장에. 그렇게 하면은 예비순환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3순환에 들어가도 꾸역꾸역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생은 해요. 근데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합격했는데 예비순환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서 어디로 밀어 넣는가 하면은 여기 밀어 넣습니다. 이거 불구동입니다. 이 과정에 밀어 넣어요. 밀어 넣으면은 학생들이 잘 못 따라갑니다. 잘 못 따라가니까 학원에서 동영상으로 지원을 해줘요. 1순환 듣고 3순환 따라가라.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은 그 학생들이 합격하는 학생은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22명 보냈는데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면 그럼 왜 하느냐?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근접해서 불합격한 학생이 총점 2점 부족입니다. 총점 2점 부족. 그리고 전과목 가락 나온 녀석도 있고,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총점 7점 안에 다 들어갔어요. 총점이 아니라 평균 7점 안에. 그러니까 7점 안에 들어가면 그 중에 2과목은 합격선을 넘었고 2과목은 미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1과목은 합격선을 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근소한 차로 떨어진 학생은 경작을 93점 받았다는 거죠. 경작이 93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경 학생인데 재정학이 68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 학생은 이제 준비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했더니 93점이더라. 이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법 왜 가락 났을까? 아, 이게 부족하거나 하면 그쪽으로 이제 노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시험을 시험 삼아 본다 이런 순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를 최선을 다해서 붙으시고 그 다음 2차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아니면 그만인 겁니다. 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 경험치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좋은 자산은 남는 것이고 1차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예비순환 반복하면 됩니다. 이 반복이란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저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3월 13일 정도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운 계획이 있다면은 1차만 열심히 하고 3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 계획하고 제가 제시한 계획하고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컨대 시험이 아니라 강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후에 2시부터 뭐 6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확하게는 1시 40분부터 5시 반인데 이렇게 편의상 끊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행정법을 예비순환을 들었으면은 학원이 선행학습을 시켜줍니다. 1순환 동영상을 지원해줘요.
자, 지금 경작을 실강 듣는데 요거는 예비순환입니다. 우리가 예비순환 이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오전에 다른 학생들은 예습을 해야 되는데 예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했으니까. 강의를 듣는데 다른 차원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 저 그래프 나도 같이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복습을 하더라도 조금 하는 겁니다. 조금 하니까 오후 시간만 강의에 소요가 되는 것이고 오전하고 저녁은 완전히 빈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놀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행정법 1순환 선행학습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경작 복습 조금 그 다음 경작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행정법을 선행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법이 그 다음 달에 행정법이 또 강의가 개강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경작을 선행을 합니다. 하니까 벌써 예비순환 2번 반복했죠. 1순환 했죠. 3번이에요. 3번. 같은 기간에. 그렇게 한 다음에 행정법 뭐 경작을 선행하든지 아니면 행정법 선행하든지 오후 시간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1위로는 더욱 같습니다. 행정학 할 때 이미 경작하고 행정법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때는 행정학 예습하고 실강 듣고 다른 과목을 또 할 수가 있고 여유가 훨씬 생깁니다. 그래 이 행정고시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행정법 경작이에요. 5급은. 국립외교는 경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목을 잡으면 80% 달성한 겁니다. 나머지는 따라가는 것들이 행정학, 정치학 이런 것들은 글로 쓰는 겁니다. 점수차도 별로 없어요. 수석하고 합격생은 점수차가 10점 이내입니다. 수석이 70점 이렇게 하면은 꼴찌가 한 59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경작은 꼴찌는 30점, 1등은 95점, 98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 많아요. 양도. 행정법 이런 것도 양도 많기 때문에 요 2개를 초반에 이렇게 잡아둔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우리가 들어온 걸 한 번 들었다 치면은 2번,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예비순환 때. 이미 1순환까지 해버렸어요. 그럼 1순환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또 다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1순환 되면은 선행학습을 2순환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실강 듣고 또 2순환을 선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순환 끝나면은 2순환이 끝나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2순환이 1순환 때 끝나버리니까 1차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1차를 집중할 수가 있어요. 2차가 거의 돼 있으니까. 그럼 이 학생들이 2순환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3, 4순환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시험 직전에 3, 4순환 실력을 넘어선 상태의 시험을 보니까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괜히 내가 1차로 꼭 다른 걸 희생하면서 붙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나 단기적 시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려가지고 1차는 기본적으로 하고 2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학생들은 이 외국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해야 되고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됐으면 다니면서 해결하세요. 가끔 학생들이 이 외국어 해결하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요 과목들이 다 망쳐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이 외국어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니면서 하더라도 5급은 5과목 하는데 국립외교원 외국어 하더라도 4과목밖에 안 됩니다. 이건 노력으로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지 이 외국어를 해결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순환이 지나가 버려요. 중간에 들어오니까 못 따라갑니다. 전체가 망쳐져요. 그런 부분이고 뭐 국사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 해결해야 되고 근데 요 경제학은 국립외교원으로 치면은 경작 예비순환 경작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교는 행정법이 없으니까 국제법을 하지 마시고 경작만 계속 하세요. 경작만 계속 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1월 2일 날 개강한 반이 있습니다. 1월 2일 날 개강했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전에는 헌법을 했고 그 다음에 피셋을 지금 쭉 해오고 있고 그 다음 2차 과목은 오후에는 행정법 그 다음 경작인데 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경작을 먼저 했고 행정법을 지금 2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게 있고 국립외교원 헌법 했죠. 그 다음에 피셋 해왔죠. 그 다음 경작 기초 세우고 경작 연습으로 들어가고 국립외교는 경작만 2달 시켜요. 이 학생들이 3월부터 들어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경작이 거의 돼 있으니까. 국제법하고 국제정책하고 훨씬 앞서 있어요. 훨씬 앞서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요 지점에 있습니다. 요 지점에 있으니까 지금 5급 하는 학생들은
3월부터 하겠다 계획 세우지 마시고 지금 행정법이 실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행정법은 실강을 들어오세요. 그게 앞서는 길입니다. 행정법 실강 들어가면서 따라가고 이게 이제 높게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아주 국소화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을 한 2시간씩은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고 나머지 시간만 피셋합니다. 나머지 시간만. 그래 피셋 시간이 최소한 6시간 정도를 확보해야 하면은 본인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는 나와요. 그렇게 하고 국립외교원 학생들은 경제학을 구역구역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따라가는데 힘들면은 요 부분에 동영상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1차를 피셋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니면 학원에 올 사정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집에서라도 동영상을 들어야 됩니다. 동영상.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학 동영상, 행정법 동영상. 그래서 학원이 그걸 다 무료로 지원하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 확보해서 피셋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만약에 내가 오늘 공부할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된다 하면은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해야 됩니다. 피셋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렬 선택 부분인데 저것도 고민하죠, 여러분들. 재경직을 할지 일반 행정을 할지. 그 재경직 하는 학생들 물어보면 왜 재경직 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간지나니까요. 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꼭 저걸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5급하고 우리가 7급을 해야 되는가 이 영역이 고민이 아니죠. 5급 안에서 고민이니까 쉽게 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될 수 있는 게. 학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경제학만 놓고 기준을 경제학 행정법 두 과목이 이제 주요 과목인데 그걸 놓고 이제 비교하면은 재경직의 꼴찌가 일반행정 1등입니다. 재경직의 꼴찌가 일반행정 1등이에요. 그러면은 재경직에서 꼴등으로 붙는 게 나은가 일반행정 1등으로 붙는 게 나은가 저는 후자가 낫다고 봐요. 후자가. 또 되기도 쉽고요. 근데 이게 재경직은 하는 학생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지원하는데 말릴 사람도 없고 근데 학원에서 쭉 보니까 합격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합격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공통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해야 됩니다. 나 부전공 해보니까 경제학이 재밌더라. 이걸로는 꼴찌입니다. 그걸로 안 돼요. 한 3년 정도 아니면은 경제학과 들어가서 2년 정도 경제학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피셋입니다. 이게 2개월 미만 준비로 달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재경직은 3주 만에 하는 학생, 한 달 만에 하는 학생, 뭐 6개월에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2차는 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단순 비교를 합니다. 일반 행정이 컷이 몇 점인가 하면 82점이고 작년에 적용이 84점이에요. 하니까 이게 2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럼 나도 적용하면 되겠다. 한 문제 더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84점을 달성하는 기간이 재경직 합격하는 학생은 다 2개월 미만입니다. 2개월 미만이고 이걸 달성하는데 일반 행정하는 학생들은 6개월씩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피셋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적용하지 마시고 일반 행정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적 요건인데 굳이 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재경직 합격한 학생이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7명이 합격했네요. 그 중에 수능 전체 2등이 있고 수능 전체 8등이 있고 수능 전체 21등이 있고 기라상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수재들입니다. 소년 수재들. 학교 다니다 보면 빈틈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시험 앞두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머리도 좋은데 노력도 엄청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빈틈이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몫입니다. 그 친구들은 몫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도 뭐 이런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봐서 이런 요건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재경직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재경직을 할지 일반 행정을 할지는 내년 한 6월 달에 결정해도 됩니다. 올해 6월 달에. 왜 그런가 하면 경작하고 행정법하고 행정학까지는 공통 과목입니다. 요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경작에 소질이 있구나 아니면 피셋에 소질이 있구나 이 부분에 대충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면은 그때는 재경직 해야 되겠다 또 아니다 일반 행정으로 조금 부담을 덜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나는 재경직 꿈이야 하면 그렇게 결정하시고 아니다 일반 행정 해야 되겠다 하면 그리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습니다. 국립외교원하고 국제통상직.
사실은 이제 고민할 부분 아니겠습니다. 나는 의학을 좀 잘하니까 국제 통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의학을 잘하니까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평가 과정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의학은, 국립외교는 그냥 요건입니다. 요건. 그렇죠. 알고 있죠. 뭐 영어 요건, 그 다음 이 외국의 요건이, 요건 통과하면은 실력자는 이제 불문이고, 국제 통상은 그걸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 국제 통상은 소수 직렬이어서 불안합니다. 이게 많이 뽑는 애가 있고 적게 뽑는 애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공부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학원어 활용인데, 이게 국제 통상 학원이 없습니다. 학원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수험 기간도 외견이 더 짧습니다. 이게 더 짧아요. 외견이 3과목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의학의 특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굳이 국제 통상을 하는 것보다는 외견 부분에 특별한 거부감이 없으면은 외견을 하는 것이 수험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동 생활 안내인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 공부 장소는 학원 직영 독서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오시면 됩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중 독서실은 학습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전부 다 고시생인데, 지금은 뭐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은 주변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독서실 오시면은 전부 다 5급 하는 학생들입니다. 외견 학생, 5급 학생. 또 가격도 시중의 절반으로 7만 원 하니까 뭐 다른 독서실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식당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어머니들은 이게 걱정되시죠. 애들이 뭐 어려운 공부하는데 밥은 제대로 먹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학생들도 궁금할 텐데, 학교에서 먹는 그걸 가지고 학식이라고 하죠. 학식보다는 한 3배 좋습니다. 3배 좋으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 음식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식사 일관성이다, 그 다음 가격 유리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4-5군데 있으니까 가격이 한 끼에 3,500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하면은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식비 부담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비용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통학 문제인데, 통학이 상도동이나 신림동 이건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 정도 통학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겁니다. 1시간 통학이니까 뭐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 통학해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입니다. 특히 날씨가 덥다, 춥다 이러면 보니 통학하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자리에 앉으면 금방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1시간 정도가 이렇게 시동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는데 2시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갈 때 1시간, 가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지금은 그냥 다녀보십시오. 요 지역. 그러니까 나중에 다 옮기게 됩니다. 이게 뭐 강남이다, 서초다, 방배다,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편리한데, 학생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에요. 1시간인데, 특히 뭐 언급된 지역들입니다. 언급된 지역들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시선 차단 효과가 이게 무너집니다. 고시생이 통학하면은, 예컨대 강남을 지난다, 서초를 지난다, 방배를 지난다 하면은 공부하고 먼 장면들이 보입니다. 뭐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 행복해하는 장면, 본인은 세상이 제일 불행해집니다. 그건 집중도가 떨어지고 의지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고시생은 눈 떴을 때 고시생이 보여야 됩니다. 눈 감을 때도 고시생이 보여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고시생하고 식사를 해야 의지가 타오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어서 다 같이 힘들어 공부한다면 힘든지 모르는데, 거리에 나갔다 이렇게 하면 신림동은 또 우중충합니다. 학생들만 있으니까. 근데 강남을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전투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스님들이 왜 산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수도라는데 뭐 동네에서 하면 되죠.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니까 요 지역, 특히 뭐 잠실이다, 송파다, 분당, 제가 집이 분당인데 이건 불가능입니다. 안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학생들 여행입니다. 이것도 여행이지 통학이 아니에요. 그 다음 신촌 고민하다 옮기게 되고 무조건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제 원룸을 얻어야 됩니다. 원룸을 얻어야 되는데 학원 직영 원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위치가 조금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불편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룸을 하나 더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그 원룸에 들어가시는 길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 이제 원룸을, 우리 원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시중 원룸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걸 구하실 때는 꼭 학원을 통하세요, 학원을. 우리가 학원에 이익을 취하고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잘못하면 학생들이 길 건넜거나 아니면 학생이 아닌 구성원들이 있는 원룸이 가끔 있습니다. 고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학원을 통하시면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좋은 집을 여러 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 개 보여드리면은 그 중에 가격이다, 아니면 시설이다, 이런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니까 괜히 이제 낯선 동네 와서 발품 파시면은 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또 혜택이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동산 업소한테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받지 않으니까 그것도 혜택이 되고 하니까 뭐 굳이 개인적으로 얻을 필요 없이 학원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학원 직영 원룸은 이제 여기 언급된 부분도 있고, 한 군데는 조금 낮습니다. 거기는 한 40만 원 이렇게 밑도는 부분이고, 이것도 월세로 내면 부담되니까 저희들이 전세로 하시면은 그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얻겠다 이렇게 하면 학원으로 요청하시면은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서 통학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사 오는 것이 이제 차선인데, 차선의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최선입니다. 차선은 지역이면 오는 게 최선이고, 집에서 다니는 게 이게 고시 공부가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힐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힘들었다, 우리 딸 힘들었다,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다 들어주시고 해소시키고, 그 다음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제일 나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사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학부모 주의사항. 일부러 공란을 남겨뒀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시의 영역이면은 들어올 때 꼭 학원하고 상의하시고, 나갈 때 학원하고 상의하시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 안에는. 가만 계세요, 그냥. 그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의 구성들이 뭐 8학번 학생들이 주축입니다, 사실은. 주축인데, 대학을 부모님들의 의지로 보낸 경험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 노하우로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시의 영역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는 이거 고시는 부모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부모가 등을 떠밀어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순전히 본인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본인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우리 그 결혼식장에 갈 때, 지금은 이제 약간 드문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딸 손을 잡고 이제 신랑한테 넘기죠. 넘기니까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맡기시면은 학원한테 100% 신뢰하시고 학생 믿고 가야 됩니다. 얘가 공부를 덜 하는구나, 부모 성에 덜 차는구나, 이렇게 해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고, 그 학생한테 말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세요. 저를 통해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조언을 적절하게 전문적으로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입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내려놓고, 아, 이건 네 인생이다, 힘들겠지만은 나는 그냥 울타리 박혀서 박수만 쳐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게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고기 가지고 더 이상의 역할이 없어요. 뭐 좋은 음식을 만들어준다, 아니면 힘들 때 격려를 한다, 말을 들어준다, 이 정도이지 그 이상의 역할이 사실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학원의 뭐 특징적인 부분들입니다. 다른 학원도 있는 부분들인데, 다른 학원이 혹시라도 다른 학원 가시려면은 신림동 학원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학원이 아닙니다. 이건 학생이 없어요. 학원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는데, 그 학원하고 우리 학원은 조금 이렇게 그 운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DNA가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종합반을 엄청 관리합니다. 엄청 관리하는 학원이고, 그 학원은 관리하지 않고 자유를 맡기는 학원인데, 여러분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종합반 오는 이유는 관리받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학생들이 조금만 이렇게 도움닫기를 해주면은 결과를 다르게 냅니다. 근데 완전히 망쳐버린다 하면은 얘들이 21살, 22살, 23살, 많으면 24살, 25살인데 우리 어른이 보면 아가들입니다. 아가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주체적으로 목표를 위해서 시행착오 없이 간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들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대학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성인이야, 이렇게 지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학원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 학원은 특징적인 부분이 요 1번, 3번에 이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드리는데 약간의 요건이 있습니다. 저 요건을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부분입니다. 1차 시험 불합격 시 환불 요건인데 이거는 뭐 기본 강의 요때는 모의고사 한 70% 정도 출석했고 100명 중에 70등 들면 요건 충족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지금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한데 이거는 시험을 한 달 이렇게 남짓 남겨둔 시기니까 이때는 출석 100%, 모의고사 100% 응시하고 100명 중에 40등 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탈락하면 우리가 환불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기준인지 아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학원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안정적인 기준을 설정해놨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때는 느슨합니다. 이때는 잘 줄 아시고 삼손한테 100% 응시하고 그 다음 100명 중에 40등 4손한테 100명 중에 40등 이렇게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책임져요. 책임지는데 이 책임지는 비율의 50%는 그 재원의 50% 이거는 학원 강사분이 책임지고 그 다음 50%는 학원이 책임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학생들이 학원에 열심히 안 가르치거나 강사분들이 게을리 가르치면 1년 수고가 다 0이 돼버립니다. 가라앉아져요. 경제적으로 결정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장학금 지급합니다. 대부분 200명 이상인 강의이기 때문에 1등하면 50만 원, 그 다음에 상위 30% 균일 금액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 들면 안정적이라고 봐요. 이 정도 들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줄 때 저희들이 뭐 돈 봉투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 증서를 드립니다. 그걸 이제 카운터에 가면 돈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일부러 증서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 이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이걸 내가 받아서 차곡차곡 쌓이면은 합격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증표를 좀 삼으라는 겁니다. 고시가 힘든 게 얼마나 해야 합격되는지 거기에 가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학원에 오면은 그 가늠을 이렇게 지어주니까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 얘기고, 그 다음에 수강료 부분인데, 요게, 지금은 이제 이게 적용이 되겠네요. 이게, 국립외교원이고, 이게 이제 오공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 기준이었습니다. 1월 기준이었는데, 요거는 3월 기준인데, 지금 등록하시면은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2월에 아까 얘기했던 행정법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 피셋이다. 이런 부분이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빨리 공부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빨리 해야 되고, 동영상도 다 무료로 지원됩니다. 다 무료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소개한 것이 윈터스쿨인데 무료 수강. 수강료 60만 원 할인하고 재학 중인 학생 24만 원 할인하고 동영상 강의 뭐 이 정도면 무제한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2차 종합반응 특정은 캠프 참여할 때 80만 원 상당 무료로 지원이 되고 1차 실전 모의고사가 14입니다. 이게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다 무료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하시면은 이런 혜택이 다 주어지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로 계산하면 한 할인 폭을 감안하면 한 58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학생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을 같이 비춰보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죠. 제 생각에는 고시는 겁납니다. 시작하기에. 겁나는데 그래도 지금 학생들의 나이가 22살, 23살, 24살 뭐 25살이다 이렇게 하면은 겁을 내는 것보다는 도전할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또 공부는 도전했다고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을 때 과연 그게 손해인가 이 부분은 저는 의문입니다. 손해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인생에 이제 뜨거운 시기를 한번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때 공부 열심히 했던 부분이 다른 분야에 도전했을 때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금융감독원 가든지 아니면 한국은행 가든지 아니면 외교원 학생들은 코트라 가든지 두 번째 B플랜은 다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니까 너무 뭐 겁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보시고 또는 이제 학생들이 가끔 아 나는 학교가 스카이가 아니어서 나는 좀 위축된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 학원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가천대 나온 학생, 영남대 나온 학생, 그전에는 동아대 나온 학생 많이 붙어요. 학년으로 따지면 서울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은 제일 낮습니다.
합격생이 제일 많아요.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다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은 학원에서는 학교차에 따른 뭐 의미를 학원 데이터로는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명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개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개별 질문이 없으면은 개별 상담을 저도 하고 우리 이제 팀장도 하고 또 상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 질문을 지금 좀 해주시죠. 많이 하시던데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나올 내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혹시 대학교 1학년이 있습니까? 아니면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있다 하면은 고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가끔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오는 학생인데 그건 합격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다 하면은 시험이 되더라도 이게 임용유예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서 그게 일단 불편함이 생기고 그거는 종국처로 해결됩니다. 시험 붙으면 다 해결돼요. 대한민국이 시험 붙은 학생한테 다 열어줍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편의를 받으든지 아니면 졸업을 못하면은 다니다 휴직을 해서 졸업을 시켜주고 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이 안 됩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지적 캐파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교 2학년은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적기로 따지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적기가 될 수가 있고 대학 3학년 마치고 시작하는 게 적기가 될 수가 있고 4학년 마치고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 다음에 지금 3학년을 마치고 지금 안 하면은 졸업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기는 2학년 마치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하는 게 제일 좋고 늦어도 3학년 마치고는 해야 되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은 2학년 마치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2학년 마치고 하면 임용유예에 안 걸리는가 이 부분인데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6월에 끝나면은 시험 끝나고 바로 계절학기 듣고 학점 많이 들으면은 발표가 나면 한 학기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 합격했다 하면은 1년 동안에 나머지 학점 다 이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기간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시험 붙으면은 학생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은 지학점이 붙은 학생이다 하면은 약간 관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뭐 외교원 나온 학생들이 하면은 외교원 마친 다음에 배우는 게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학교 돌아가도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요. 그 다음 5급 학생들도 시험이 붙으면은 뭐 3학년, 4학년 때 시시하게 뭐 여자친구 얘기를 하거나 남자친구 얘기를 하거나 이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취업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니까 관심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 내가 이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건데 내가 어느 부분에 전문 지식을 더 쌓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하는 것보다는 재학 중에 합격하는 게 그게 인생을 많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상황이다, 뭐 변화 기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1학년인데요, 뭐 2학년인데요. 또 뭐 군대에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군대에서는 나라를 지켜주세요. 거기서는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는 게 군대에서 하는 공부가 많이 못합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설명을 마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